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세 시장이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데다가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매매 대신에 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요, 벌써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요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꽃 구경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옆을 한번 둘러보시고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금과 관련된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에서 과연 중복기간, 허용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검토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바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보유 허용 기간입니다. 최근 몇 차례 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 시기별, 지역별로 중복 허용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이전 고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과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시기에 따라 중복 허용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시 취득 시기, 지역별로 중복 허용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끝나고 나서 우리 시그널 애청자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본인께서는 집값이 향후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왜 집값이 오르는 부분 자체만 말씀하십니까? 라는 부분 자체의 어떤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이슈 관련 기사에서 부동산 폭락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 지금 세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다룰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폭락론자도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폭등한다는 폭등론자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오를 만한 부동산은 매입하는 게 맞고 오르지 않을 만한 부동산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단순한 부분 자체에서 저 개념 자체는 좀 서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모든 언론 기사에서 폭락이라는 기사를 최근 내에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폭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하실 텐데 또한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 자,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메인 부분 자체는 세금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 시점에서 부동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코로나 위기와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락 국면 그리고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 크게 말해서 불확실성. 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 경기 자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또한 모든 규제에 있어서 일단은 집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제 부분 자체를 통해서 특히 대출 규제 부분 자체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불확실성 부분 자체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시장도 금융시장 부분 자체가 폭락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갔듯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으로서 이 부분 자체가 하락 국면 부분 자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과연 하락 부분 자체, 이 불확실성 부분 자체에 있어서 해소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폭락이 오려면 단순하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과연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매물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른 부분 자체에 따라서 이 폭락 부분 자체의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 경기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가 올지 몰랐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잠겨있는 부분 자체는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 간단하게 세 번째, 과연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 예탁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탁금이 거의 수십조 원이 몰려있는 현 상황에서 몰려있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코로나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됐을 때 이 부분 자체로 주식 부분 자체를 매입하게 되게 되면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 부분 자체가 많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코로나 부분 자체가 해소됐을 때 국면을 봤을 땐 현재 지금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유동자금의 향방 부분 자체를 한 번쯤은 논할 부분 자체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세미나 시간이나 아니면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는 시간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본격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해서 들어가서요.
3주 전인가 제가 1세대 1주택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에 많은 말씀을 좀 피력을 하셨고요. 근데 그 전에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 자체가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비과세 특례 중에 지금 시행령 154조, 155조, 155조의 2조, 166조의 2조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시적 2주택 이 얘기는 뭐냐면 대체 주택 취득에 대해서 과연 비과세 특례가 어떻게 되느냐 세법이 계속 변경되면서 중복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1년부터 3년까지 구간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많이 헷갈려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부분 자체를 함께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항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문의 전화로 전화 주시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있는 대체주택 취득했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의 요건과 중복 기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종전주택을 A주택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취득한 지 1년 지나서 신규주택을 앞으로 B라고 하겠습니다. 취득한 경우와 또한 종전주택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인데요. 자, 3년. 일반적으로 1, 2, 3입니다. 1, 2, 3. 이렇게 지금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2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 2, 2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019년도 9월 16일 날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는 2019년도 17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 부분 자체는 1, 2, 1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부분 자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글씨 부분 자체보다는 좀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A주택. 일시적 대체주택이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부분 자체에 있어서 자, A 보유주택을 종전주택을 A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모든 기준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입니다. 기준 자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냐 2년이냐 3년 내에 A주택을 언제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자체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자, 기존주택, 종전주택, A주택을 과연 몇 년 이내에 매도해야 할까?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자, 색깔을 좀 칠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있는 종전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의 물건을 매도했을 때, 비조정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매도했을 때, 자, 비조정대상을 갖고 있지만 B주택 같은 경우에도 비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3년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는 대로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2018년도 9월 13일 이전 9.13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한 권리 포함이죠.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입니다. 했을 경우에는
공이 3년입니다. 3년. 빨간색 테두리 안에는 3년이라고. 종전주택 A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은 A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색상을 바꿔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갖고 있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9월 13일 이후에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죠. 9월 14일부터 B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2년입니다. A주택을 2년 내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최근에 발표했던 12, 16 대책 이전 그리고 9.13 대책 이후 요 사이에 매수를 했던 B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판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색상을 좀 바꿔서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서 12월 17일 이후 B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A주택, 존정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12, 16 대책에서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신규 주택, B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1, 2, 1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 표 부분 자체가 3년, 파란색은 2년, 노란색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규제지역을 지정 현황을 표를 나왔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날짜를 봐야 됩니다. 지정된 날짜,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은 2016년도 11월 3일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요. 과천부터 해서 동탄 2까지 16년 11월 3일 동일하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17년 요 날짜, 지정된 날짜 부분 자체가 효력 날짜 부분 자체가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 적용되는 날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A주택이 있었고요. A주택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날짜가 2018년도 11월 20일이에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8달구 2018년도 12월 3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효력이 발생했던 지역의 B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1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 드렸던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게 되게 되면 A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 부분 자체를 보시면 똑같은 부분 자체의 상황이지만 B주택을 19년도 1월 2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한 다다음 날 부분 자체에 취득을 한 부분 자체로 지금 보여지죠. 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취득을 했기 때문에 B주택을 2주택을 3년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수치 1, 2, 3 불과 얼마 차이 안 하는 숫자지만 굉장히 세법 부분에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전략을 한번 펴보시는 부분 자체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 짚어드렸습니다.
자,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규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이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와 세금은 또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도 내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꼼꼼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로 다시 보기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오늘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공부하다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정말로 1대1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1대1 맞춤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알려드릴게요. 자, 1대1 맞춤 상담입니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수시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예약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사항들 다 꼼꼼하게 체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부동산 폭락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네, 저는 이제 10년 바라보고 계획했던 투자였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신랑하고 의견차가 많이 있어서 네.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미분양을 그 마포 레미안 프로주를 샀었거든요. 네. 그 2014년도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 제가 8월 9일 날에 네. 잠실 트리즘을 샀어요. 네네. 그리고 마포 집은 제가 현재 임대로 내놨고요. 네. 임대주택으로 해놨고. 네네. 근데 임대 등록을 취소하고 네. 그냥 신랑은 좀 팔고 안정적으로 그냥 잠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신랑의 의견이고. 네. 네, 지금 저는 이제 불확실성도 크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더 계속 끌고 2년, 가보자. 2년 정도라도 좀 한번 끌고 가보고 나서 차후에 전망을 네. 좀 살펴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신랑과 의견차가 많아가지고 좀 고민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자, 전화 잘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현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매도 타이밍일까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좀 제가 말씀하신 걸 적어놨는데 임대를 예. 지금 임대 등록 언제 하신 거예요? 등록은 제가 9.13 전에 했습니다. 근데 임대 등록증에는 9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9.13 전에 제가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9월 달, 예, 그러니까 신청은 8월 달에 하시고 9월 부분 자체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자, 2018년도 9월 8월 달에 등록하셨으면 이때 기준 시가가 예. 6억이 넘었겠네요. 기준 시가는 공시가를 말씀하시는 네, 공시가요. 건가요? 딱 6억입니다. 6억이요.
예. 딱 걸렸네요. 예. 그래서 지- 임대 등록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평수 갖고 계신 거는 지금 가장 많은 세대 수가 있는 34평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예, 예. 34평대. 불안하시죠? 예. 예. 좀 만약에 지금 양쪽을 지금 현재 전세를 다 놓은 상태라서 네. 여유 자금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대출 규제도 많다 보니까 네네. 생각보다는 조금 좀 깝깝한 상황도 있고 예,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그냥 편하게 한 아파트 잠실에서 네. 뭐 대출 같은 거 없이 편하게 살자라는 주의인데 네네. 저는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있어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자, 장기 임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는 가능하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사업자를 해지하거나 아니면 예. 이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넘길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잠실 아파트 샀다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한 어떤 허가 신청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매도 방법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은 좀 더 보유를 하자. 지금 박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치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부분 자체죠. 네,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일단은 2, 3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실적을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예, 예,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불안한 어떤 경제적인 위축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시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예,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네, 자, 네,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도가 가능하고 예.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매도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도, 2008년도 8월 9일 날 지금 매수를 잠식을 했다고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해요. 3년인가요? 네, 3년입니다. 아,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그러면 3년이면 2018년도 8월 9일 날 잠실거를 매입했다고 하게 되면 19년도, 20년도, 근데 21년도 8월 9일 날이 그게 네. 매입한 게 계약금 한 거예요. 계약금, 예. 계약금 근데 부분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법에 의해서 9.13 나오기 전이라 네, 계약한 거라서 그게 유효할 수 있다고 유효합니다. 생각하고 유효합니다. 네. 계약금 들어가는 부분 자체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의 날짜부터 3년 이내에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있고요. 네, 네. 좀 봐야 된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서 지금 매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매도 부분 자체는 한 2, 3년도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장기적으로 가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기준 시가 6억이라고 했죠. 네. 자, 그 임대 개시일에 그리고 현재 예. 지금 85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조특법에 의해서 이 부분 자체는 나중에 10년을 임대 등록하게 되면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공시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2019년은 9억 이하라서 종부세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겠죠. 임대를 해놨으니까는 임대를 해놨기 때문에 종부세는 합산배제가 안 내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하게 예. 되면 이 부분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존에 예. 장기 임대 등록을 한 상태에서 혜택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큰 혜택이 없잖아요. 나중에 70%이 부분 자체를 봐야 되는 부분 자체인데 네. 일시적 2주택으로 현재 지금 양도세를 계산한 현재 시점에서 한 16억에서 16억 5천 원 정도 시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 자체를 예로 돌려가지고 10년 전 그 매입 당시로 돌린다고 하게 되면 양도 차익과 예. 어차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가 폭락은 없다. 단 지금 모든 지표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그래프가 저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봐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 윗선으로 해서 평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격이 꺾여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하락과 조정의 국면을 겪겠지만 향후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면이라고 하게 되면 향후 8년 뒤에 7, 8년 뒤에 임대 등록이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금액대를 이 금액에서 보수적으로 좀 더 높게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이득 부분 자체의 금액이 더 나와요.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 이 부분 자체에 있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규제 대책 부분 자체가 대출 부분 자체가 묶여 있는 부분 자체가 모든 게 코로나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규제 부분 자체가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지만 가장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집값 상승의 평균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올라간 부분 자체가 거의 30년 동안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이 부분 자체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그거는 명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고 2차적으로는 넘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10년을 채우시는 부분 자체가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지금 다음 전화가 걸려 있으니까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에게 좀 길게 보자라고 설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보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분과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번에 접수한 대로 구동에, 신림 구동. 신림 구동이요. 네. 아파트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좀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신림 구동의 아파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금호. 신림 금호 아파트 매입을 네. 하셨고, 언제쯤 매입하셨어요? 예, 매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4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입니다. 자, 앞으로 네. 향후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몇 평 갖고 계세요? 26평요. 26평. 금호 26평. 그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호 아파트. 금호 예. 아파트, 신림동 금호 2차 아파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딴 데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그 평수에 엄청 비싼데 네. 그거는 도대체 뭐 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이상해갖고. 가격이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만큼 가져가 있을 때 그 부분 자체가 굴렀을 때의 어떤 묻는 부분 자체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향후 지금 3년 동안은 지금 가격이 오른 걸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땄어요. 네. 금액대가 지금 25평 같은 경우에 26평. 지금 현재 금호 2차 아파트잖아요. 26평. 예, 26평이라 예. 지금 현재 지금 가격대가 지금 5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평균 실거래가가. 그거 아세요? 지금 그 평수에 뭐 8억이냐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는 일단은 지금 가격 부분 자체가 상승 탄력성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규제가 없는 아파트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 또 이 주변에 뭐냐면은 지금 전철역을 이용하려면 2호선 앞쪽으로 쭉 나갔어야 되죠. 근데 네. 지금 내년 정도 2022년도 1월 정도나 2월 정도면 뭐가 들어오냐면 신림선인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역이 네. 지금 아파트 건너편 쪽에 한 300m 앞에서 지금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호재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가격대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요 아파트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매도하시게 되면 충분한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요? 3, 4년 정도 좀 더 기다리시게 되게 되면 가격대는 좀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라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주변에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 후에 좀 더 오른 가격대로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이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네. 흥덕마을 13단지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네. 네, 거기가 저는 이제 1304동이면은 이제 그 중심동이고 남향으로 있는 43A형이에요, 평형이. 네. 거기 한 10층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지금 네. 매물이 나와 있는 게 5억 4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교통 입지도 좋고 뒤에 이제 바로 산이라 자연 환경도 좋고 경관도 좋다고 해서 네. 주차장도 아주 넓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현재 5억 4천 정도에 나와 있다고 하고 43평형 구조 보고 계세요. 자, 과연 이쪽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가격대가 적당한 건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위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용인 구성역 인근의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용인시에서 대단지로 개발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건너편 쪽으로 보게 되면 거리상으로 역사가 생기는 곳이 지금 한 1.5km 정도 내외되는 것 같아요. 네, 인덕원 동탄선 부분 자체, 흥덕역 부분 자체가 2026년도 정도면 개통 예정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평대 아파트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43평, 58평대 두 개 평수로 368세대 부분 자체 2009년 한 12년 차 됐네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4억 5천, 실거래가는 4억 5천에 되어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최근 매물 평균 자체가 9천이 올라서 5억 4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4억대에서 쭉 올라가다가 지금 쭉 5억대까지 올라가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용인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동방 상승하는 부분 자체가 보이는데요. 자, 저는 이 용인 영덕구 같은 경우, 영덕동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실수요자들이 살기에는 정말 괜찮은 지역이라 판단을 하지만 본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의 지금 매물보다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역적인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 흥덕역 부분 자체. 흥덕역 부분 자체의 주변의 아파트 부분 자체가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영통 쪽에 이 지역에서 영흥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수원시에 있어서 분양 청약 물건지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올해 이 부분 자체가 분양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 지역에 있어서 영흥공원 일대가 제가 볼 때는 향후 아파트의 선도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아파트 개별적인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입지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흥덕역과 영흥공원 주변 부분 자체로 좀 좁혀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신중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 바로 앞에 네. 정전철역이 지금 예정돼 있어가지고 네네. 올 7월 달에 그 확정고시가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예. 됐을 때는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요? 경전철역 자체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 자체 경전철역 부분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 자체의 고심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역 부분 자체, 즉 흥덕역 부분 자체, 이 부분 자체가 아니라 물건지 바로 앞으로 경전철 역사에 대한 부분 자체에 이슈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이슈를 따라가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부분 자체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자체가 확실하고 일정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자체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파트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까지 한번 잘 살펴보신 후에 신중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그널, 상담 시그널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1 맞춤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 고민, 매도 고민, 또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또 타이밍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다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1대1로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광주광역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지죽동에서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 아파트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 34평대 3룸 그리고 2개의 욕실로 구조가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광주 1호선 평동역 인근에 있고요. 자, 광주 송정역 SRT나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5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 84.95제곱미터로서 공급 면적 34평대 아파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7개 동 중에 21층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층수의 아파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0세대고요. 자, 계약 면적 대비 평균 분양가가 580만 원대고요. 자, 중도금 계약금만 치르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이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022년도 7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지동 아파트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 위치한 아파텔입니다. 25층짜리 건물 중에 21층, 고층에 위치한 물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계약 면적 대비에 저렴한 분양가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파텔이기 때문에 거주하시기도 물론 좋지만 또 수익형으로 접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입지, 그리고 가치를 상승시켜줄 또 호재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대표님, 입지와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아파트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요 개념 자체로 얼마만큼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입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동 일반 산업단지 현재 개발되어 있는 151만 평의 평동 일반 산업단지 바로 배후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광주 1호는 평동역을 이용해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SRT나 KTX를 탈 수 있는 광주 송정역 부분 자체로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배후 수요가 얼마만큼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 부분 자체가 확보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바로 인근에 말씀드린 대로 평동 일반 산업단지 총 151만 평, 추후에 개발돼 36만 평까지 따진다고 하게 되면 187만 평에 2만여 명이 넘는 배후 수요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자, 광주형 일자리인 핵심 모델인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고용 창출 인원이 1만 2천여 명 부분 자체의 배후 수요와 바로 인근의 어등산 관광산업단지 그리고 KTX 투자 선도지구의 개발에 의한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배후 수요 그리고 멀리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배후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형 핵심 모델인 빅그린 산업단지의 주거복지 배후지로서 본 아파텔이 위치한 주변이 향후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2019년도 9월 달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향후 개발될 지역에 먼저 선점 투자한다는 투자 전략 부분 자체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9월 달에 지금 지정이 됐고요. 보시는 대로 평동 1차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일부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개발 42만 평 부분 자체가 제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보시는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데 고시 1로부터 3년간은 이 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
그 제한한 지역 내에 허가를 받고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광주 송정역 주변에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인 투자선도 지구, 이 지구가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평동 일반산업단지 1차산업단지 뒤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42만 평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부분 자체가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적인 개발지에 선점 투자했다는 어떤 개발 투자 부분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개발 호재로서의 어떤 부분 자체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개발 호재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개발되어 있는 평동 일반산업단지가 151만 평입니다. 좀 인근에 36만 평의 지금 3차 부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도 한 2만여 명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3차 부분 자체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배후 수요, 실수요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풍부한 배후 수요 확인하셨죠.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짧은 출퇴근 시간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아파텔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거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건물 특징 알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부분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광주 송정역, 그리고 평동역,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평동 일반산업단지 바로 배후 지역에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자, 7개 동 613세대,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지어지는 대규모, 향후 본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 부분 자체로 탈바꿈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 공이 A, B 타입 610세대로서 공급 면적을 보시게 되면 34평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5.7평 부분 자체가 나오고요.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12.76, 12.77평으로 대지 지분 가치도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가장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계약 면적 대비해서 평균적인 분양가가 58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자체가 광산구 지직동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의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내가 실수요로 가든 아니면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로 접근을 하든 간에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가성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는 21층입니다. 21층의 아파트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전세를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7,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광산구 지직동의 아파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인근의 배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로서 월세를 활용할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중도금 무이자 60%를 활용하시게 되면 2022년도 7월 달까지는 실투자금 자체가 8,400만 원이 드는 지직동 아파트의 가격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이 아파텔이 우뚝 서 있습니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거고요. 요즘 신축 건물의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는 조망권도 굉장히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전동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큰 재개발 면적을 자랑하는 곳 오전 다구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본 오전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 대지 지분이 재개발 물건으로 37.2평입니다. 자, 위치는 오전 다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고요. 대지 지분 122.98제곱미터, 말씀드린 대로
37.2평 구평수를 환산하게 되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중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준공연료는 1984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거 아니야? 불확실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렇죠, 대표님?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진 단계부터 착공 단계까지 그리고 분양 단계까지의 부분 자체가 있을 텐데요. 본 오전동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조만간 떨어질 물건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확보시키고 안정성까지 리스크까지 줄여놓은 물건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사업 계획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자, 사업 오전 다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정비구역 내에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3,209세대 현재 지금 시공사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로 현재 시공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 계획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절차 같은 경우에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 전 단계에 가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투자 비용 자체가 적게 들겠지만 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안 될까에 대한 막 가슴을 조아리는 부분 자체 리스크 부분 자체가 높고요. 제가 볼 때는 이때 투자하는 부분 자체는 도 아니면 모 아닌 투자가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 시행 인가 이전 이 사이에 불과 6개월 내에 이 부분 자체에 투자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 부분 자체도 확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정비사업 작년도 2019년도 4분기에서 의왕과 성남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자, 비슷하게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인가 떨어져 있는 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세 부분 자체가 성남 지역이 지역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지만은 거의 시세 부분 자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5억대 중반부터 6억대, 7억대까지 물건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의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있긴 하지만은 3억대부터 4억대 언저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재개발 물건의 특징이다 보니까 지분 평수가 37.2평이라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5억대 초반에 지금 물건이 나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신 대로 입지여건까지 좀 쭉 나가겠습니다. 입지여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17만 4,204제곱미터로서 지금 한 5만 평이 넘는 부지에 3,200세대 부분 자체가 들어가서 향후 재개발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오전 다 그리고 오전 남아 고천가 고천나 그리고 앞에 행복주택까지 총 11,600여 세대가 탈바꿈되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이 있는 주변을 보시게 되면 금정역 1호선 라인 있는 부분 자체가 있는 데가 군포 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으로가 지금 안양 동안구 평촌 지역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과천 봉담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과천 지역 그리고 강남입니다. 지역적인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 향후 시세 부분 자체가 형성될 부분 자체는 과천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60에서 70%, 적게는 50에서 60%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까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입지를 확인해 보니까 입지도 워낙 좋아서 이 재개발로 인한 수혜뿐만 아니라 이 입지에서 오는 가치 상승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호재는 주택에 있어서 역세권이 되느냐 안 되냐의 가장 특징이겠죠. 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동탄서 2026년도 개통 예정으로서 본 지역 앞에 바로 의왕시청역, 가칭 의왕시청역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위치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향후에 재개발이 되게 되면 보시는 대로 본 타입별대로 3,209세대의 재개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로 변모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매수가 자체를 정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평수가 37.2평 부분 자체고요. 자, 매상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2억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자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억이 안 되는 2억 9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다가구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맞춤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진짜 진지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1 맞춤 상담으로 맞춤형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